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멸망 이후의 지구, 살아남은 인간과 외계 존재들 사이에서 오가는 침묵과 이해,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A. 모리스의 단편 소설 육식동물을 들려드릴게요. 왜 그들은 미안해했을까? 지구에 너무 늦게 도착한 게 그들 잘못은 아닌데 말이다. 그 존재들은 내 침대 주변에 둘러서 있었고 마치 스키복처럼 생긴 공기 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거꾸로 뒤집은 어항 같은 투명한 구체를 쓰고 있었다. 전부 가면무도회 같았다. 이상한 복장에 우스꽝스러운 가면들. 그들의 얼굴이 바로 그 가면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자꾸만 그 가면 뒤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과 말다툼을 하면서도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꽤 익숙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을 할 때 얼마나 흥분하는지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될지 아닐지 감이 온다. 그리고 이들은 왠지 모르게 다정하게 느껴진다. 어쩐지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들게 한다. 그들은 모두 내게 로니를 떠올리게 한다. 예전에 알던 의대생이었다. 키가 작고 동글동글했으며 항상 의욕이 넘쳤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진지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타입이었다. 그는 평화를 주장했고 때때로 타이밍 안 맞게 시를 꺼내 읽곤 했다. 또 말을 빨리 하면 더듬기도 했다. 그들은 그랬다. 겁이 많지만 다정한 존재들이었다. 내가 유일한 생존자는 아니라고 그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발견된 사람이었고 피해가 가장 적었던 사람이었기에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내 침대 주변에 둘러서서 내 질문에 대답해주고 내가 따지던 말에도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들이 한데 모여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각국 대표단과 노아의 방주를 절반씩 섞어놓은 것 같다. 크고 작은 몸집, 뚱뚱하거나 마른 체형, 팔이 4개거나 날개가 달린 모습들, 털과 피부와 깃털의 색과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나는 그들이 우주의 UN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연설을 하며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경청하고 지루해도 하품 한 번 못하며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들은 예의 바르다. 너무도 예의가 바르다 못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듯한 인상마저 들고 나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어진다. 하지만 내 말투는 화난 사람처럼 들린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왜 더 일찍 오지 못했죠?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네바다의 발전소에서 납으로 된 두꺼운 벽 뒤에 숨어 서서히 굶어 죽어가던 기술자들을 찾았더라면 세상의 나라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뿌린 먼지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조금만 더 일찍 찾아냈더라면 조지 크레이그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오기 전에 죽었다. 그는 나의 동료였고 나는 그를 사랑했다. 우리는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 원자로의 방사능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자동 차단문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하지만 실제로 위험했던 건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정쟁의 실패였다. 그것은 발전소를 설계한 사람들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은 위협이었다. 우리가 깊은 지하에 도달했을 때 바깥 공기 중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를 외부와 연결하던 납으로 둘러싸인 자동문들이 전부 닫혀버렸다.
우리는 안전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굶어 죽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나요? 그들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을까? 혹은 짐작이나 할까? 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다. 그래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죽었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려는 게 아니다. 그들은 선의로 가득하고 친절해 보인다. 하지만 어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걸 멈출 수 있을 것만 같고 시간을 되돌려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내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만 있었더라면, 단 몇 시간만이라도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이상한 얼굴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불안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세상은 죽었다. 조지도 죽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손을 맞잡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피부 너머 뼈가 드러날 만큼 여위어 연약하고 안쓰러운 모습이었던 우리는 그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잊었을 거라 생각했고 곧 기억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몰랐다. 바깥 세상은 이미 방사능 먼지에 뒤덮여 죽어 있었다는 걸. 정치가 이 세상을 죽인 것이었다. 내 곁에 선 이 존재들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고 태양계 안다른 행성에 지은 작은 거주지에서 우리의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기술과 힘을 가진 별의 문명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들 세계의 인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골 마을처럼 보이게 할 만큼 방대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 막지 않았죠? 당신들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가까이 있던 토끼 같은 존재 하나가 조심스레 물러난다. 누군가 다른 이가 나서도록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정중한 몸짓이지만 그 큰 둥근 눈은 죄책감의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몸이 무겁고 어지럽다. 생각도 잘 정리되지 않지만 왠지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사슴 같은 얼굴을 한 존재가 망설이다가 내 침대 쪽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논의했고 투표를 했어요. 그 존재는 헬멧 안마이크를 통해 말하는데 이 모양 때문인지 부드럽고 새어나오는 듯한 말투였다. 그 입은 길고 여린, 마치 나뭇가지나 꽃봉오리를 깨무는 사슴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생긴 주둥이였다. 우린 두려웠어요. 곰을 닮은 존재가 말을 보탠다. 우리 눈에는 당신들의 미래가 너무 끔찍했어요. 이번엔 펭귄 같은 큰 새에서 진화한 듯한 존재가 말한다. 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한다. 내 침대 주위로 몰려들며 사과를 퍼붓는다. 너무 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당신 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당신 네 창작물들 속에서 사슴 같은 존재가 중얼거리듯 말한다. 오락장치에서 나온 연극들을 보았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선 우주 생명체의 발견이 전쟁을 막아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가르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가 외부의 존재인 우리를 증오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증오를 잠시 잊고 우리를 상대로 더 끔찍한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존재의 목소리는 끼익하고 갈라지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외면한다. 당신들은 곧 우주로 나올 참이었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야 하나 고민했죠. 이 말을 한 존재는 아이만큼 작고 말도 빠르다. 박쥐에게서 진화했을지도 모를 외형이다. 뾰족한 얼굴에는
회색 비단 같은 털이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는 크고 둥근 눈, 예민하게 움직이는 커다란 귀, 그리고 공기 슈트의 등의 솟은 혹은 접힌 날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간들이 우리 근처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도록 우리가 어디에 거주지를 지었는지 숨기려고 애썼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느낀 두려움을 부끄러워한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지켜온 선의의 법들을 어기고 그들 안에 분명 존재하는 연민과 온기를 억누른 채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이제 나는 점점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시야도 맑아진다. 그리고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웠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초식 동물이었다. 나는 그들의 외형이 지닌 의미를 기억해낸다. 진화의 길에는 풀을 뜯는 자, 열매를 따먹는 자, 뿌리를 파먹는 자들이 있다. 이들 각각은 기능에 맞게 얼굴과 목의 형태가 다르며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놀란 듯 크게 뜬 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결코 먹기 위해 남을 죽이지 않았다. 늘 먹히거나 혹은 도망쳐야 했고 사냥꾼, 사자, 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한 자들만이 살아남아 그런 식으로 지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자 그들은 당황한 듯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피한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토끼 같은 존재에게 나는 손을 뻗는다. 팔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 중에 육식을 하는 고기를 먹는 존재도 있나요? 그는 망설이며 입술을 달싹였다. 말투를 조심스럽게 고르려는 듯 했다. 문명을 이룬 존재들 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동굴이나 천막 속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는 자주 봤죠. 때로는 도시의 폐허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야만적인 상태였습니다. 곰을 닮은 존재가 무겁게 말을 이었다. 육식동물들이 더 빠르게 진화하고 지능에 도달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생명이 사라진 방사능 오염 행성을 발견하죠. 혹은 당신들이 소행성대라고 부르는 그곳처럼 원래 행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산산이 조각난 행성 파편들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며 내 눈치를 살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네 종족은 우리가 찾아낸 유일한 육식 종족이었습니다. 문명을 이루었고 과학을 가졌으며 우주에 진출하려 했던 종족이었지요. 사슴 같은 존재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는 듯 보였다. 토끼 같은 존재가 나와 대화하는 대표로 선택된 듯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요. 그들은 진심이었다. 우리 생존자들은 특권층이 될 것이다. 모든 도시의 열쇠를 받고 모든 것이 공짜다. 그들의 진정성은 놀랍고도 의아하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느끼는 범죄를 속죄하려는 것일까?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 은하계의 한 종족의 풍요를 잃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갚으려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관대한 걸까? 어쩌면 그들이 인류가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줄지도 모른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이 결국 지구를 재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로운 종족들의 가르침 아래 국가로 분열된 스트레스 없이 우리는 한 종족으로서 번영할 것이다.
내 자손에서 가장 먼 후손까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은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이 소심한 존재들은 인류가 얼마나 평화를 갈망해 왔는지 모른다. 오래된 제도와 뒤엉킨 정치의 덫에 우리가 얼마나 마지못해 갇혔는지, 답을 찾지 못해 고통받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본래 야만적이지 않다. 개인으로 대할 때 우리는 야만적이지 않다. 어쩌면 그들도 이를 알지만 그래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사냥당하고 겁에 질린 선조들의 피에서 우러나온 본능적 두려움이 그들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인류는 이 종족들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굶주림에서 회복 중인 지금조차도 나는 그들에겐 없는 어떤 에너지를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다. 우리 안의 야성은 창조적인 힘이다. 나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그 야성은 통제된 본능으로, 그것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고 오직 문제와 장애물만을 향해 나아간다. 피로 얼룩진 유년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전통에서 벗어나 자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처럼 이 존재들에게 우호적이며 진심으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결코 이 다정하고 덩치 큰 토끼나 다람쥐 같은 존재들을 해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요.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토끼 같은 존재가 서툰 영어로 더듬더듬 말한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문명과 정중함, 그리고 진심 어린 다정함이 담겨 있다. 나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고 충동적으로 그의 손을 잡으려 뻗는다. 그는 깜짝 놀라 뛰어 물러선다. 모두가 동시에 뒤로 물러서고 도망칠 길이 확보되어 있는지 뒤를 힐끗힐끗 확인한다. 그들의 크고 빛나는 눈동자가 휘둥그레지며 나와 문 쪽을 번갈아 가며 두려움에 차서 빠르게 훑는다. 그들은 내가 갑자기 침대에서 튀어나와 자신들을 덮쳐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웃으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우정뿐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갑작스런 움직임에 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일었다. 나는 이불 아래로 손을 넣어 그 부위를 만졌다. 거기 수술 자국이 있었다. 거의 아문 상태였다.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쇠약함은 단순한 굶주림 때문만은 아니었다. 찰나의 순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왜 그렇게 죄책감에 젖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의 종족을 죽이기로 투표한 것이다. 생존한 인간들은 모두 불임 상태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여전히 토끼 같은 존재의 손을 잡으려 내민 손은 공중에 멈춰 있고 그의 표정을 바라보던 내 눈도, 그를 안심시키려 했던 말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분노나 슬픔은 나중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의 선택은 옳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육식 동물이었으니까. 나는 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증오의 순간 나는 그들을 전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짧지만 묵직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지막한 밤, 마음속 깊은 울림을 안고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